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어제 저희가 영주권이 이제 없으면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 시민권하고 영주권의 네. 차이점? 저희가 이제 지난화 영상 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또 시민권은 다른 레벨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사는데 큰 지장은 큰 불편함은 없지만 몇몇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민권자들과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버지니아도 이쪽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역 특성상 시민권자들이 직업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좀 특이해요. 워싱턴 DC 그리고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라는 주가 이렇게 딱 세 개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 워싱턴 DC가 강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분당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경기도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이제 워싱턴 DC 쪽이 되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쪽이나 이제 메릴랜드 쪽으로 정부 관련된 기관들이 좀 살짝 벗어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도 이쪽 지역에 살게 됐으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일자리를 막 찾아보고 그럴 때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부 쪽 일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격 조건 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딱 한 가지. 시민권자. 네,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안 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시민권자를 찾아서 네. 못했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회사들이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정부 관련된 건물이나 이제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큐리티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권자여야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잘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민권을 따야지라고 그때 일 찾으면서 계속 시민권자를 찾고 이렇게 막히니까 영주권자인 사람들은 정부 쪽 일은 아예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근데 영주권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스페셜한 자기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쪽 일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면 잘 안 뽑더라고요. 일단 자격 요건에 그게 있어서 맞아. 그냥 뭐 시작부터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민키님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그냥 모른다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해보셔서 이제 영주권자들은 법이나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투표를 할 수가 없죠. 일단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10월 15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한테 투표권이 없고 시민권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시민권자의 의견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면 단점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투표할 수 있죠. 네, 저희는 대한민국에 투표했습니다. 꼭 찾아가서 투표하고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하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민권자들은 법원에서 재판이 있거나 그럴 때 배심원으로 초청이 돼요. 배심원으로 초청이 되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막 변호사들이 막 변론하고 이제 뭐 판사가 어쩌고 얘기하고 뭐 증인 뭐 나오라 그러고 뭐 피고인 뭐 이렇게 막 이러다가 판사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래서 정치나 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주권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꼭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시민권 빨리 따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에는 조금씩 관심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이 정치가 흘러가는 게 저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빨리 따야겠죠.
네. 자, 세 번째는 뭐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해외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영주권자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6개월 이상 체류할 때는 리엔트리 퍼밋, 네. 그 재입국 허가서라고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야 이제 머물 수 있고 그것도 최대 2년? 그렇죠. 그 2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면 또 이게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 들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이대정님은 이제 한국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6년 있었어요. 두 번? 두 번 번이나 받았어요. 내고. 그거 2번 받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잡혔잖아요. 우리가 미국 들어올 때. 네. 그래서 잡힌 거 아니에요. 진실의 방으로 이제 끌려갔었죠. 네.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주권 유지하는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영주권 이제 신청할 때 이제 그런 거 보면 인스트럭션 상에는 1년 안에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안전빵으로 6개월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도 좀 안전한 게 나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자는 해외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주권자라서 미국 시민권자라면 다른 나라였을 때 그 나라의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영주권자잖아요. 근데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갈 때 입국 심사나 이런 게 되게 간편해요. 한국 입국할 때.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돼요. 뭐 비자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이.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비자가 필요하죠. 반대로 한국 비자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예.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영주권은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뺏길 수도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은 좀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에 이제 자리 잡겠다고 이제 하면. 그래서 시민권이 있어야 그나마 또 이제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여튼 지금 미국 온 지 4년 좀 안 됐는데 여튼 짐도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길다고 보면 길 수도 있는데 또 어찌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닌데 지금 여튼 읽어놓은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갑자기 또 이제 한국 가라 그러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제 거기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굉장히 달라요. 네. 저희가 이사 오면서 그 카드를 온 가족 거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저희가 한 이사 온 지 한 3달쯤 됐나요? 네, 3달 전에 지금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네, 민키님이 잘 챙겨놨거든요.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잘 챙겨놨는데 그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제 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민키님이 잘 챙겨놓는다고 줬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근데 진짜 어디에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또 리얼 아이디를 받으려면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증을 갖고 가야지. 네,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시행인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그거가 없으니까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받자 해가지고 재신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DMV 갔을 때도 DMV 갔을 때 리얼 아이디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사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를 바꿔야 되거든요. DMV 가서. 네,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 아이디로 그냥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 또 가서 또 해야 돼. DMV 또 가야 돼. 소셜 시큐리티 카드만 있었어도 우리 리얼 아이디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또 안 가도 됐어 거기를. 그래서 어쨌든 그때 휴가를 내가지고 굳이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까지 갔잖아요. 휴가를 내서 갔어요. 오전 반나절을 내내 이제 써야 됐었죠. 근데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시민권자는 제가 진짜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안 가려고 진짜 엄청 알아봤거든요. 근데 인터넷에는 뭐 이렇게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된다고 나왔는데 왜 안 돼? 이러고 이제 막 이제 더 알아보니까 시민권자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인이 아니면은
또 이제 직접 가야 되고요. 시민권자면서 성인이면 이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성인인데 영주권자고, 저희 애들은 성인이 아니고 시민권자지만. 그러니까 2명만 갔죠. 회사 우리만 가고 애기들은 네.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이제 몰라서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다행히 네. 처리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진짜 거기 오피스에서 그 썰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죠. 시간을 생각하면 부들부들. 그래서 진짜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를 나중에 절실하게 느끼셨죠? 한번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데 네. 네, 아무튼 그 시민권 따시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이런 행정 업무들이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 곳들이 점점 많이 생기니까 그나마 나아졌어요. 또. 요즘 되게 서럽다. 영주권자 이민자들은 되게 서럽게 진짜 불편하게 사무실도 되게 후졌어요. 완전. 그러니까 그 썰은 나중에 풀어보죠. 네. 나중에 할 얘기가 많네요. 지금 막 나올라 그러는데 네, 나중에 얘기해요. 네. 그리고 5번째. 이민자에 대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불안해요. 네. 우리가 지지난 영상에도 이제 그 10월 15일에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물론 애들 중에 이제 시민권자들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시민권을 따야 하는 입장에서 진짜 불안하죠. 이제 지금 저희가 당장 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너 왜 이때 이랬냐 딴지 걸고 시민권 안 줄 수도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비자 주는 사람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맞아요. 따라서 되게 깐깐한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상을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네. 기도하고 가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네, 주님께 기도하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영주권자의 그 불안함이. 아무튼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많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없지만 하지만 또 이제 시민권자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도 살기로 결정한 이상 뭐 시민권을 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시민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이제 시민권이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또 모르죠. 시민권 이제 저희가 따게 될 때 시민권을 어떻게 따게 되는지 이제 저 사실 시민권 신청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알거든요. 딴 분들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안 땄는데 다른 분들 거 하는 건 또 도와드렸었어요. 아무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